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심인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인생 2회차 열혈검사 김희우의 이야기 어게인 마이 라이프 10회가 끝이 났습니다. 김희우는 회귀 후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했고 때문에 2회차 인생의 흐름은 1회차 때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생은 희우에겐 대부분 긍정적이었는데요. 특히나 지난 9회에서는 조태섭의 대항마 황진용 의원까지 조력자로 만들며 온 우주가 김희우를 도와주는 듯 했습니다. 김희우는 이민수에게 얻은 공직자 자녀 비리 목록을 황 의원에게 전하며 이 판도라의 상자를 국회에서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그 서류의 후폭풍을 예감하듯 대한민국이 들썩일 거라 얘기했죠. 희우는 황 의원이 그 목록을 통해 힘을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후폭풍이 큰 만큼 여론이 집중될 것이고 나라를 위해 비리를 가진 공직자를 고발한 황 의원은 국민들의 신임을 얻게 될 거란 계산이었죠. 이후 황진용은 희우의 카드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터뜨립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청문회이기에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장관 후보가 조태섭이 미는 쪽 후보였기에 그 계획까지 무너뜨릴 일거양득의 찬스였죠. 황진용은 후보자 질의 시간을 이용 자질 논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희우가 준 판도라의 상자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군입대 비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비리들이 더 있었고 관련된 공직자는 장관 후보자뿐이 아니었죠. 희우의 말처럼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 순식간에 청문회장은 아비규환이 되고 모든 건 희우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섭은 역시나 조태섭이었죠. 1회차 때 희우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던 인물,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은 합당한 방법이다 생각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 조태섭. 오늘 10회에서 가장 도드라진 서사는 바로 이 조태섭, 그가 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마도 다른 여타의 사람 같았다면 이번 김희우와 황진용의 작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일단 자신이 만들려 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날아갔고 자신과 관련된 여러 명의 공직자들이 구설수와 비리에 연루되어 옷을 벗게 될 상황, 한마디로 자신의 손발이 다 잘려나가게 되는 상황이니 타격은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하지만 조태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았습니다. 목록에 연관된 수많은 공직자를 모아놓고 새로운 판을 짠 거죠. 구명이라는 먹이를 던져주며 바로 그들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조태섭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진용이 날 도와줄 때도 있다고 말이죠.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그 말이 이 장면을 보고 바로 이해가 된 건데요. 조태섭은 목록에 언급된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구명할 자들과 버릴 자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라도 전부 다 구할 수는 없다는 명분을 이용해 버려지는 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죠.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 진행했던 일이라면 누구는 무릎 꿇고 빌고 누구는 울며 불며 매달리고 누구는 땡깡 부리고 징징거렸을 텐데 싹 다 모아놓고 공표를 해버리니 누구 하나 나서서 투정 부리지도 못하는 거죠. 괜히 급하다고 나서서 나 왜 버려요? 이러고 따지면 주변에 있던 산 사람들이 나 참 조태섭 의원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감당할 건 합시다 라며 대신 입을 막아줄 상황. 그렇다고 산 사람들은 안전하냐? 아니죠. 조태섭에 의해 기록에서 지워지고 구명은 되었지만 어차피 증거들은 조태섭 손에 들려 있으니 목줄이 채워진 것과 똑같은 상황. 이렇게 조태섭은 자신의 힘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부서지거나 깨질 상황에 놓인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쓸만했던 것들은 그냥 두고 부족했던 것들은 채워 놓으면서 조직을 더욱 견고히 한 거죠. 결국 황진용과 김희우가 판도라의 상자라 부르던 비리 목록은 리모델링 설계 도면이 되고 만 것. 조태섭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거죠. 이후 조태섭은 중진위원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빛이 새어 들어온다. 완벽하게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정답은 하늘을 가릴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을 가려버리는 것. 즉 비리 사건을 축소해서 여론을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로 여론의 눈을 아예 돌려버리는 것. 그리고 그 이슈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세금 인상을 이용해라.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이슈라면 관심 없어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라면 이목이 집중될 테니 여론을 끌 수 있다는 얘기. 자기 집 앞마당에서 보여준 정치도 그렇고 대책회의장에서 보여준 정치도 그렇고 조태섭의 진짜 무서움은 인간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그에 맞는 당근과 채찍을 무섭게 활용한다는 것. 결국 그가 꿈꾸는 현실은 누구나 행복한 이상향이 아닌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이것만 먹어도 행복하구나 라고 착각하며 살게 될 일부만 행복할 세상. 그리고 그런 무서운 조태섭은 이제 또 다른 먹이를 들고 천하그룹을 노리게 되는데요. 조태섭은 지난 8회 김건영 회장에게 아울렛 부지를 검토해 달라며 자신이 고른 땅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땅을 선택하면 부수적인 불편함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이미 손을 써놨다고 했죠. 하지만 김건영 회장은 그런 조태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밝힌 이유는 큰아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해내는 걸 보고 싶다 했지만 진짜 이유는 조태섭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싫었던 거죠. 김건영 회장은 지난 회차에서 미래자동차를 천하가 인수하면 어떻겠냐는 조태섭의 제안 때도 먹이를 받아먹지 않았죠. 되려 차후 희아의 제안대로 하아톡을 주도하기 위한 계획에 미래자동차 떡밥을 역이용했습니다. 이거 해주면 네가 하랬던 미래자동차 인수 내가 할게 라고 말이죠. 김건영 회장은 이처럼 단 한 번도 조태섭에게 먹이를 달라고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그렇게 조태섭은 천하그룹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태섭은 빈틈을 보았습니다. 바로 천하의 장남 김용준이 먹이를 달라며 꼬리치고 들어온 것. 김용준은 조태섭을 찾아와 아울렛 부지를 뜻대로 결정할 테니 자신의 불명예를 씻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조태섭은 부지 선정은 네 마음대로 하고 직원들 구조조정을 그만두라는 제안을 합니다. 왜 조태섭은 원하는 목적을 조건으로 달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조태섭은 거래가 아닌 지배를 원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이 원했던 아울렛 부지를 받고 김용준 사건을 덮어준다면 이건 상호간 이익인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원하는 걸 받지 않은 채 김용준이 원하는 것만 내어준다면 먹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용준은 대가 없는 먹이를 받아먹었으니 이제 조태섭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즉 지배구조만 완성된다면 그깟 아울렛 주문 언제든 뜻대로 할 수 있으니 굳이 지금 상호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조태섭은 김용준을 회장에 앉힐 겁니다. 김건영은 한 번도 받아먹지 않은 먹이를 김용준은 스스로 찾아와 꼬리까지 흔들며 달라고 했으니까요. 천하를 손에 쥘 완벽한 타이밍인 거죠. 그리고 이미 조태섭은 김건영 회장의 건강 상태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엔딩에 나온 대사 곧 별이 진다는 말도 그래서 했을 거고요. 아마도 조태섭은 하루라도 빨리 김용준이 천하를 차지하고 자신이 그 천하를 주무르기 위해 김건영 회장을 보내려 할 겁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해친다기보단 몸이 안 좋은 김건영 회장을 압박하는 방법을 쓰겠죠. 별이 진다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김건영이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뜻도 될 테니까요. 아마도 조태섭의 압박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김건영을 찾아가 김용준이 날 찾아와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나는 먹이를 주고 천하를 갖겠다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김건영 회장이 가장 확실하게 반응할 김희아를 언급할 수도 있겠죠. 당신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다. 당신이 떠나게 되면 나는 김용준을 회장에 앉히기 위해 김희아를 쳐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예고편에 김건영이 무릎까지 꿇는 장면이 등장한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그냥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압박할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바로 검찰을 이용하는 거죠. 몸이 안 좋은 김건영 회장을 압박함과 동시에 그의 상태를 세상에 알려 주주들까지 흔들 수 있는 방법, 바로 천하그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거죠. 결국 김건영 회장은 조태섭의 압박에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김건영 회장을 쏙 빼닮은 김희아가 되겠죠. 오래전부터 김건영과 함께 자신을 쭉 견제했던 게 희아였고 지난 하아톡 사건 때도 김건영 회장을 도왔던 게 희아라는 걸 조태섭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 그런 김희아가 후계자가 된다면 조태섭은 천하를 쥐고 흔들 수 없게 될 테니 당연히 김용준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희아가 제거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 과정에서 희아는 희우를 오해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오늘 방송된 10회에서 희우는 조태섭에게 한 방 맞은 만큼 더욱더 신중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테고 그러려면 조태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태섭의 명령을 따르겠죠. 희아는 그것을 희우와 조태섭이 한편이다 오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과연 희우는 오늘의 실패를 교훈 삼아 조태섭의 악행을 멈추고 희아와 천하가 그의 손에 들어가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